그리고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요. 정말 치료가 어려워지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의사임당의 윤재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신경치료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까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신경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오염된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 내부가 깨끗하게 소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단단한 재료로 신경관을 메워주고 그 이후에 또다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치아를 단단한 보철물로 씌워주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신경치료하고 나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경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치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신경관의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치아마다 정해진 개수만큼 큰 신경가지가 있지만은 식물의 뿌리의 장가지처럼 정말 정교하게 여러 가지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소독이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불편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신경치료하고 나서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마취가 풀리는 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식사를 한다면은 꼭 볼이나 혀나 입술을 깨물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큰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보통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치료 후에 2-3일 정도의 약간의 불편감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너무 불편하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진통제를 더 드셔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신경치료하고 있는 치아는 치아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임시재료를 메워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재료가 깨지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 재료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반대편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신경치료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시치아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치과로 다시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시한다면은 개통된 공간으로 세균이 다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치과로 오셔서 확인을 받고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많이 불편하셨다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첫날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엄청나게 불편했던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잘 됐다 생각하시고 치과에 오시는 걸 뒤로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치료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에 외부에서 세균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지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도록이면은 의료진의 스케줄에 맞춰서 치료를 마무리하시는 게 치아의 장기적인 예후에 훨씬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날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염증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발치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발치하게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진행할 테니까요. 차근차근 저희를 믿고 따라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치아의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